만나는 경남,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사람, 지성인의 정남희입니다. 오늘부터 경남의 다양한 인물들을 만나 소통의 장을 마련해 볼 텐데요. 오늘 그 첫 시간의 주인공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네, 요즘 환경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만큼 먹는 것은 기본이고 입는 것, 심지어는 사는 곳까지 요즘 그야말로 친환경이 대세인데요. 그중에서도 우리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공기와 물일 것 같습니다. 오늘 처음 문을 여는 지성인에서는 우리의 물과 공기를 어떻게 하면 좀 더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 하고 늘 고민하는 분 모셨습니다. 주식회사 유성 엔지니어링의 이용덕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제가 물과 공기를 위해 늘 고민하고 애쓰신다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래서 정말 어떤 분이십니까? 예, 저는 양산에 있는 주식회사 유성 엔지니어링의 대표 이용덕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엔지니어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다 보니까 어떤 기계, 공장은 이해가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환경 관련 업을 하고 있습니다. 좀 그 중에서도 네네. 좀 남들이 잘 안 하고 대기업이나 소기업이나 이렇게 좀 틈새 시장에서 저희들이 그런 아이템을 주 종목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객설주 분야에서 그렇습니다. 틈새 시장이라는 표현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틈새 시장 공략을 좀 잘 하신 것 같으세요? 지금까지 쭉 해온 결과? 지금 저도 뭐 틈새 시장하고 처음부터 뭐 틈새 시장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요. 뭐 저희 업을 20년 정도 하다 보니까 틈새 시장도 생기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그러다 보니까 또 그쪽에 메리트가 있는 것 같고 또 누군가 환경 분야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분야가 있다면 또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그럼 20여 년 가까이 되셨단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저희가 창립 20주년입니다. 일단 축하드립니다. 아니 그런데 어떻게 이 환경과 관련한 일을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계기가 있을 것 같은데? 예, 제가 업을 하기 전에는 그때 20년 전이니까 네네. 그때 당시로는 이런 벤처기업 이런 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네. 그때 당시라도 하면은 뭐 부모한테 이렇게 사업을 물려받거나 네. 즉 이세가 되든지 아니면은 자기 분야에서 쭉 전공을 살려가고 그 분야에 한 50 정도 넘고 네. 또 어느 정도 뭐 자본금이 있어야만이 공장을 설립하는 이런 그렇죠. 시기였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때 직장 생활 마지막을 그때 럭키금성그룹에 제가 30대 1 정도의 경쟁을 뚫고 경력사원으로 입사를 했습니다. 네. 근무는 지금 저희 회사가 있는 네네. 양산의 제지사업부의 공무과에 제가 네네. 근무를 하게 되고 있습니다. 제지사업부는 쉽게 얘기하면 제지공장은 보면은 제지기 말고 주변에 소각 보일러라든지 네. 그다음에 폐수를 처리하는 폐수 처리장 그다음에 뭐 이 송풍기 시설이라든지 펌프 시설이라든지 이러한 좀 종합적인 이런 장치 산업이라고 볼 수 네,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제가 첫째는 이 폐수 관련된 이 환경업에 제가 좀 관심이 많이 있었고요. 또 제가 젊은 시절부터 어린 시절부터 네. 또 이런 직장보다도 뭐 가난을 좀 벗어나고 쉽게 이야기하면 부자가 되고 싶은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어릴 적 꿈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가 사장이 되는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야, 3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간 그 회사에서 사장이라는 꿈을 이루기까지 조금 힘도 좀 들었을 것 같아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네. 그 학교를 인류대학을 졸업을 하지 못했어요. 네, 그러니까 네. 이 그룹이라는 이런 조직에서는 또 인류대학을 나오지 않으면은 쉽게 임원까지 네네. 제가 직장인으로서 탑에 올라갈 수 없다는 이런 것도 생겼고요. 그래서 제가 더욱더 뭐 직장에 그룹에 들어갈 적에 높은 경쟁률을 뚫고 제가 입사를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런 환경업 쪽이 앞으로도 전망이 있겠구나. 제 네, 적성에도 좀 맞겠구나. 네. 그런 게 해서 그쪽적으로 좀 제가 관심을 많이 가졌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제조하고 만드는 상품들을 우리가 쉽게 어디에서 잘 볼 수가 있게 되나요? 예, 저희 회사의 주력 상품은 네네. 바이오 필터식 탈취기입니다.
바이오 예. 필터식 탈취기. 일단은 굉장히 이름이 길고 예. 어렵습니다. 좀 쉽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바이오 필터식 탈취기는 이는 저 혐오 시설이 있는데 네네. 하수 처리장이라든지 폐수 처리장이라든지 요즘은 네. 또 설라지를 해양 투기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네네. 한 3년 전부터. 그래서 이놈을 건조시키 가지고 소각을 하든지 매립을 하는 이런 시설이 많이 국가 전체적으로 네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0년도에 마산 하수처리장에 저희가 바이오 탈취기를 처음 놓기 시작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국내 한 70군데 정도 바이오 필터 탈취기를 놨습니다. 바이오 필터 탈취기를 하면은 쉽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냄새를 제거하는데 냄새를 제거하는 방식에서는 화학적으로 이렇게 처리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활성탄을 넣어갖고 즉 필터링을 해가지고 정화를 공기를 악취 가스를 정화시키는 게 있고 그럼 저희가 치는 바이오 필터식 탈취기란 미생물로서 이렇게 혐오 시설에 있는 데서 카바를 덮으셔하고 포집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어느 정전기를 거치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여기 미생물을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그럼 미생물이 그 악취에 있는 그 공기 중에 있는 악취 속에 있는 그 가스 성분을 네네. 즉 냄새 나는 가스 성분 예. 있지 않습니까? 냄새 나는 가스를 미생물이 잡아 먹어버립니다. 쉽게 표현하면은. 그래서 그 미생물 탈취기라도 하고 정확하게는 그래서 저희가 바이오 필터식 탈취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의 둘째는 또 하수 처리장에도 보면은 설라지를 이제 감량을 네네. 시켜야 됩니다. 하수 처리장에 설라지는 이렇게 처리를 하는 정수장이나 하수 처리장에는 하는 이렇게 찌꺼기를 깔아앉힌 침전법을 네네, 씁니다. 침전물. 저희 공대법. 예. 침전물을 깔아주면 그거를 이제 폐기물이다 보니까 이렇게 감량을 시키는 공정이 있습니다. 감량을 시키기 위해서 일정한 온도를 줘가지고 이렇게 감량을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즉 사람의 속과 똑같이 한 네네. 37도 정도에서 가온을 해갖고 소화를 시키는데 그러다 보면 가스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 가스가 소화가스를 하는데 그 가스를 지금은 보일러나 그 다음에 연료전지로 열온으로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보통 이 조그만 전자제품을 하나 개발하는데도 굉장히 많은 시간과 인력이 필요하게 될 텐데 이렇게 큰 기계, 상품을 개발하려면 엄청난 시간이 또 투자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어떠세요? 이 상품을 하나 개발하기 위해서. 첫째 그렇습니다. 아이템을 이 기업을 하는 사람은 또 중소기업들은 자기 아이템을 가져야 된다. 즉 자기 브랜드를 가져야만이 네네. 이 기업의 판로가 생기고 사업의 성과가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람도 저희 직원도 한 사람 기술 있는 엔지니어를 키우려고 하면은 10년 정도가 넘게 걸립니다. 그래서 제품도 저희가 바이오 탈취 같은 거를 저희에게 뭐 개발을 시작하면은 뭐 특허를 출연을 하게 네네. 되고 뭐 그렇게 하는 거고 또 국가적으로 인정을 받기까지 오늘 이르기까지 한 15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욱더 꾸준히 이제 기술을 자꾸 상승시켜야 되니까 더욱더 시간이 더 걸린다고 봐야 되겠죠. 만만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언뜻 생각했을 때는 이쪽 관련 일을 하시게 되면 학교 다닐 때 공부도 꽤나 잘하셨을 것 같은데 학창 시절은 좀 어떠셨어요? 학창 시절은 제가 참 네. 눈물 날 정도 어려웠습니다. 어허. 제가 뭐 부모를 좀 일찍 여기고 네네. 어머니가 제가 학교를 초등학교 입학을 하기 전에 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또 제가 9살 때 정도 돌아가신 걸로 기억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중학교 2학년 정도까지 저희가 형님 밑에서 네네. 뭐 부모는 안 계시지만 형님이 뭐 부모격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그나마 그래도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 형님이 또 중학교 2학년 때 교통사고가 나셔가지고 졸지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뭐 그때부터야 또 뭐 고아 아닌 정말로 고아가 되는 거죠. 네, 정말 혼자가 됐네요. 그때 예, 어린 그랬습니다. 시절부터. 네. 그래서 뭐
학교 공부를 뭐 중학교를 형님 돌아가신 해에 또 네. 한 해 쉬어야 되고 또 중학교를 졸업하니까 또 마땅히 학교를 갈 데가 일단 묵고 잘 데가 없으니까 그렇고 요즘 같으면 뭐 고원이라든지 복지시설이 잘 돼가 있어가지고 네. 뭐 공부를 하려고 많은 애살만 가지면은 공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당시는 참 어려운 시절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학창 시절도 그렇습니다. 뭐 토요일 일요일이나 방학 때 이렇게 뭐 식당 보이도 하고 신문 배달도 하고 뭐 틈틈이 아르바이트 하면서 악착질이 학교를 졸업해야 된다는 목표를 가졌습니다. 학교를 졸업을 하면은 어쩔 수 없이 학교에 취미를 붙여야 되는 거, 제 의지를 켜야 되니까 네, 네. 제 스스로를 다짐을 하고 제 스스로를 의지를 켜야 되기 때문에 뭐 학교 급장도 받아보고 또 아이고, 고등학교는 네. 예 학생회 총회장도 이 작은 덩치로 또 해보기도 하고 그래 제 자신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뭐 대학을 가려니까 대학은 좀 보이기죠. 그래서 공부를 그렇게 썩 잘, 아나운서님 말씀하신 저는 제가 그래 공부는 썩 잘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럼 학생회장이나 반장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뭐 제가 뭐 그렇습니다. 그 학교를 리더십이 강했던 건가요? 뭐 친구들을 좋아하고 아, 네. 사람을 좋아하고 또 뭐 공부는 뭐 지금처럼 뭐 그렇게는 축사사자 공부를 뭐 하는 시기가 아니고 네네. 또 그 나름대로 전에서도 뭐 공부는 뭐 나름대로 또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뭐 모르겠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래도 학생장이 될 만큼은 공부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단지 이제 대학을 예, 예. 좋은 데를 또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뭐 또 전문대학이라도 일단은 2년제 대학이라도 일단 공짜가 있으면 졸업을 할 수 있으면 졸업을 하자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동명대학에 네, 그 네. 수석 입학을 해가지고 간신히 졸업을 했습니다. 도서관에 근로자격증도 하고 뭐 장학금은 다 넉넉하지 않지만은 그래서 아직도 공부에 대해서 미련이 많이 남습니다. 또 직원들이나 애들한테도 공부는 스스로 하라고. 공부는 젊은 시절에 가장 자기 네. 자신한테 투자의 가치가 높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떻게 가정은 이렇게 꾸리고 예, 있으신 가정이 거죠? 있죠. 네. 회사에서는 또 좋은 상사, 집안에서는 어떤 분이신가요? 인상은 굉장히 좋아 보이시긴 한데 의외로 또 예. 학창 시절 좀 어려운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또 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아닙니다. 예. 저는 집에 가면 코미디언입니다. 코미디언이요? 예. 일은 진지하게 할 수밖에 네네. 없고, 내 인상만 쓰고, 내 신경만 몰두할 수 없으니까, 집은 편안하고, 제 집사람이나 뭐 애들한테도 항상 집에 오면 코미디언이고, 웃는 이런 인상이라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집에 가시면 코미디언이라는 거는 어떻게 대표님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 가족들도 그렇게 인정을 하시는 건가요? 뭐, 저녁에 우리 딸애가, 작은 딸애가 집에 왔던데, 네. 혹시나 이렇게 또 뭐 어떤 멘트가 나올 것인지 이걸 제가 한번 생각도 하고 있는데 뭐 아버지 천성하고 딱 맞는 걸 갖고 오신네요 하더라고요. 어떤 걸 보여주시나요? 아 제가 이거 뭐 어떤 질문들이 있는가 이렇게 어려운 질문이 하나는 있는가 하는데 이걸 어떻게 풀질까 하고 농담 삼아 했더만은 그렇게 뭐 원래 딸애도 그렇고 저는 가정은 막 신은 쉼터라 생각하고 서로 가족이 모여서 뭐 어릴 때부터 제가 이 가정의 이 화목함 이런 거를 항상 꿈꿔왔기 때문에 그리고 뭐 애는 제가 큰 놈이 이제 아들이고 네네. 둘째 놈이 딸 둘이가 셋째가 딸이고 이렇습니다. 아이고 셋째까지. 예. 저는 아들은 그래 합니다. 자기 자신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또 뭐 이세라고 저희 회사에 뭐 취직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어. 근데 지금은 대학을 졸업해 가지고 석사 공부를 하고 있는데 환경기사 물리학과를 전공하는데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 환경기사 1급을 땄고 그다음 지금 기계기사를 딴다고 필기를 통과하고 실기를 하고 있고
제가 그냥 조건을 주겠습니까? 저희 회사에 입사를 하려고 하면은, 기술사를 가지고, 네네. 이 전문 분야에 오기 전에 공부를 확실히 해갖고, 네네. 나중에 이 산업이 뛰어들면은, 그래 공부할 시간이 좀 없을 것이다. 사전에 기본적인 공부를 해서 회사 와서 더 공부를 하라. 그렇게 하고. 큰 딸에는 좀 경찰 행정학과를 나와가지고, 지금 뭐 공부하러 가 있습니다. 어디 뭐, 창원에 합숙을 하면서 뭐 공무원 시험 공부를 한다더라고요. 예. 뭐 딸애지 뭐 그렇게 또 공부를 하려고 하면은 스스로 알아서 뭐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좋다 생각하고 막내 딸 녀석은 서울의 서울 예술학교를 이렇게 졸업반입니다. 네. 그래서 뭐 한 2학년 마치고는 그 뭐 연기자 학원도 가보더만은 뭐 정남이 아나운서처럼 뭐 이렇게 인물이 좋지를 않습니다. 아, 네. 그렇지만은 뭐 자기 전공대로 다시 복귀를 해가지고 특별 의상학과를 올해 졸업을 하고 서울 쪽에서 취업을 하겠다 해서 뭐 자기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자기가 꿈꾸었던 걸 그대로 이루는 게 작은 행복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이렇게 잠시나마 이야기를 나눠본 결과 우리 대표님 인상도 굉장히 좋지만 감사합니다. 센스도 있으신 것 같아요. 무슨 말이에요? 소소하게 겸손한 척 하시면서 은근히 자랑하시는 자식 자랑도 이 예. 틈을 이용해서 해주시고 하나만 여쭤볼게요. 개인적인 질문. 이후에 신입사원을 뽑게 되면 예, 아들, 예, 우리 아들 예, 그리고 또 다른 인재가 있어요. 예, 둘 중 한 명만 뽑아야 된다라고 하면 예. 누굴 뽑으시겠습니까? 저는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 뽑겠습니다. 냉정하게.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회사가 필요로 하는 회사. 그게 혹 우리 아들이 조금 그 능력이 떨어진다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동등하거나 조금 차이 나면은 아들한테 기회를 먼저 주겠죠. 네. 예, 왜? 나중에 어려운 게 있더라도 주인의식이 더 강력할 것이고, 그러나, 뭐, 또 아들은 자기 공부를 하고, 또 자기 업을 하지, 이건 아버지 회사가 아니고, 제 개인 회사가 아닙니다. 회사는, 십몇 년씩 이렇게 있었던 네. 동료들이 먼저 주인이 되는 거지, 오나의 한 사람이 기업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야. 언제든지 회사의 주인은 직원이라고 먼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시절도 잘 극복하신 것 같아요. 회사의 주인은 예, 직원입니다. 직원들. 저도 직원이고 그렇습니다. 네, 나라의 주인은 우리 국민인 것처럼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네, 아주 오늘 명언을 하나 남겨주시는데 그 공부에 대해서 여전히 한이 남는다라고 하셨는데 요즘 뭐 특별히 또 따로 공부하는 분야가 있으세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공부는 우여도 뭐 저희 업하고 회사와 관련된 공부를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그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네. 바이오 탈취기에 네. 바이오 탈취기는 미생물 탈취기라 하지 않습니까? 예. 미생물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또 그 산학년을 맺어서 한 3년 정도 되었나요? 미생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어떤 미생물이냐? 아까 그 온도가 높은 이 고열적인 악취라든지, 그 다음에 악취가 아주 높은 이 고농도라 합니다. 그런 악취들이 유입되면은 이놈은 미생물이 악취를 잡아먹는 게 아니고 악취의 미생물이 폐사해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 쪽에서도 꿋꿋이 살아갈 수 있는 아주 미천한 네네. 미생물 이런 놈들을 개발하려고 지금 한 3년 국책사업입니다. 처음으로 국책사업을 저희가 동의대 연구소 생물학과하고 하고 있는데 네네. 미생물학과하고 하고 있는데 그 3년이 돼도 이제 올 6월 정도에 거의 결과치가 도달하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많은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둘째는 그렇습니다. 저희 환경설비업 중에서도 저희 회사가 하수 처리장에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네. 하수 처리장에는 하수 처리장 또 이 설비 중에서 제일 필요로 하는 게 또 산소를 공급하는 게 있습니다. 즉 물 처리도 네. 거의 미생물법이 많아요. 그래서 미생물이 이 설라지를 잡아먹어서 깔아앉으면 이놈을 설라지를 수집해가지고 다른 공정들이 주고 있습니다. 제일 1차 처리법이 활성온입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산소를 공급하는 그 상기장치가 있습니다. 뭐 수족관에
정남님 안녕 보셨나요? 그 수족관에 산소를 이렇게 넣어주고 네네네. 그 어항 어항 같은데, 안에 예. 그 고기가 살도 있도록 산소가 네. 제일 필요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미생물도 살려하면은 어느 산소를 이렇게 공급하는 이 상기 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 용어로는. 네네. 그 상기 장치가 저희 나라에는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게 독일이나 뭐 일본이나 이런 선진국 기술들이 네. 미국이 상기 장치, 미국 제품이 거의 수입을 해서 국내에서 이렇게 그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냥 이게 앞으로도 하수 처리장은 지금 벌써 지은 지가 20년이 넘은 데가 있고 30년 가까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뭐 부식도 되고 노화도 되어서 이렇게 교체의 시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러한 시대가 올 것이라 생각을 하고 수요가 엄청 또 많아질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그 외산 미국산 못지않는 확실한 국산화로 개발하려고 거기 공부를 좀 집중하고 있는 그 아이템 두 가지를 제가 굉장히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저는 말만 들어도 왠지 머리가 아프고 힘들 것 같은데 정말 일에 대한 열의는 누구보다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성인 공식 질문 하나 드릴게요. 대표님께 경남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아, 경남. 저는 경남 계미에서 태어났고요. 네. 제가 업도 양산에서 아주 잘 있고 아직 양산에서 20년간 저희 직원들하고 이렇게 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양산의 아버지 그탁하면은 경남은 김해나 양산 이런 시군이 모여 있는 갈지라하고 좀 큰아버지 같은 느낌이 이래 듭니다. 그래서 큰아버지 같은 느낌은 또 중소기업은 그렇습니다. 또 어딘가 도움을 받아야 되고 대기업부터도 그렇고 대기업으로부터 협력사로 이렇게 도움을 받기도 원하고 또 뭐 간에서도 공사라든지 이런 걸 또 중소기업 육성해서는 이렇게 만날 어린아이처럼 항상 이렇게 도움을 받는 어린아이라 생각하면은 또 경남은 항상 들어도 뭐 좀 중소기업이 하기 좋은 이런 큰 아버지 같은 게 제 이미지 속에 남아 있고 네. 앞으로 중소기업이 잘 되는 그러한 경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표현력이 대단하십니다. 학창 시절 뭐 식당 보이도 하셨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 문학 보이가 아니셨나. 그렇지 않습니다. 네, 큰아버지라고 비유를 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정말 우리 아버지가 큰아버지가 우리 자식들을 위해 건강을 생각하고 해주시는 것처럼 우리 지역을 위해 우리 지역의 깨끗한 물과 공기를 위해 늘 큰아버지 같은 존재가 되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긴 시간 이야기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예. 오늘 지성인에서는 환경중소기업 주식회사 유성엔지니어링의 이용덕 대표와 함께 했는데요. 다음 주 이 시간 또 이 자리의 주인공은 누가 될지 여러분의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CJ Television.